안녕하세요. 디엑스플레이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시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투표, 세금 납부 같은 의무들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그 생각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볼까 합니다. 작가 바라툰드 서스틴과 함께 시민이라는 걸 그냥 주어지는 신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행동으로 바꾸는 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죠. 왜 이렇게 엉망이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쉽고요. 정치 뉴스만 봐도 실망스럽고 사회 문제들은 너무 거대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지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무력감을 떼뜨릴 방법이 아주 간단한 생각의 전환, 일종의 문법 해킹에 있다면 어떨까요? 바라튠드 서스틴이 바로 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시민이라는 명사를 시민으로 행동하다, 즉 시민하다라는 동사로 바꿔 생각하는 거죠. 이 작은 변화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힘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민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특별한 가이드 투어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4명의 멋진 가이드와 함께 4가지 핵심 포인트를 두너보고 마지막에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는 시간까지 가져볼 거예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로 출발하죠. 우리의 첫 번째 가이드는 변호사이자 영적 지도자인 벨러리 코어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그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우리 내면의 힘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혁명적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벨러리 코어는 정말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캄캄한 현실이 모든 게 끝나는 무덤의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에 자궁 속 어둠이라면 어떨까요? 아기가 태어날 때 시끄럽고 고풍스럽고 또 지저분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어쩌면 우리 사회도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관점을 이렇게만 바꿔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녀가 말하는 사랑은 그냥 감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죠. 첫째,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부정할 때, 바로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 낯선 사람을 보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대신, 아, 저 사람은 아직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의 일부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세 번째는 나와 생각이 다른 반대편의 사람을 괴물로 보지 않고 그저 어딘가 상처 입은 사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혁명의 시작이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이드 에릭 리우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민주주의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굴러가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참여라는 연료를 끊임없이 넣어줘야만 유지되는 일종의 시민적 종교와 같다고 비유하죠. 에릭 리우는 2가지 믿음을 구분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게으른 믿음, 이건 민주주의는 당연히 있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시스템을 갉아먹게 되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적극적 믿음은 아니야, 나의 참여가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힘을 얻는다고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을 강하게 만들죠.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민주주의는 정확히 우리가 믿고 또 행동하는 그만큼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에릭 리우가 내린 아주 강력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결국 우리가 매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거죠. 무심코 길에 버리는 쓰레기 하나, 혹은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이 모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자, 3번째 가이드 자밀라 라킵은 사회 변화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더 넓혀주는 분입니다. 흔히 저항하면 거리 시위 같은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손에 훨씬 더 다양하고 전략적인 비폭력 무기들이 있다고 알려주죠. 198.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시위나 저항하면 떠올리는 방법 얼마나 될까요? 한 5가지? 아니 10가지쯤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사회학자 진 셔프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폭력 행동의 가지수가 무려
198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방법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죠? 전통적인 보이콧이나 파업도 있고 대한 미디어를 직접 만들거나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운동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단연 K-팝 팬들의 이야기입니다. 특정 정치 집회가 열리기 전에 온라인으로 좌석을 예매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많은 노쇼 티켓을 예약해버린 거예요. 물리적인 충돌 없이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거죠. 이게 바로 21세기형 시민행동의 정말 기가 막힌 예시 아니겠어요? 드디어 마지막 가이드입니다. 걸트랙이라는 단체를 만든 모건 딕슨과 바네사 게리슨인데요. 이분들은 걷기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한 이 행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공동체를 만들고 나아가 정치적인 힘을 기르는 가장 급진적인 실천이 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걸트랙의 모든 활동은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137. 미국에서 심장병처럼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 때문에 매일 사망하는 흑인 여성의 숫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이냐면요. 매일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서 그 안에 탄 사람 모두가 사망하는 것과 똑같은 규모의 비극인 거죠. 이 숫자는 사회적인 불평등이 한 개인의 생명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통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걷기는 그냥 운동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이건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고립과 차별에 맞서서 함께 걸으면서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사회가 외면했던 자신의 몸과 건강을 스스로 긍정하고 마침내 내 몸의 주권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치유의 과정이자 정치적인 행동인 겁니다. 이처럼 시민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장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4명의 가이드가 들려준 지혜를 하나로 모아볼 시간이에요. 바라툰드 서스틴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마지막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손에 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 이게 무슨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냥 그렇다고 믿기로 약속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바꾼다면 우리가 사는 현실 그 자체를 바꿀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혁명적인 사랑으로 내면을 단단히 하고 시민적인 신념을 가지고 참여하고 180가지나 되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또 바로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시민으로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은 어떻게 시민으로 행동하시겠습니까?